이번 시간은 주제 선택 시간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주제 선택에 필요한 교재를 받지 못했죠. 선생님이 주문을 해놔서 이제 곧 있으면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교재가 없기 때문에 그 새로운 교재를 선생님이 스캔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캔한 교재를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 첫 번째 시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간단한 질문, 학습지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도 한번 잘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자, 아프리카는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차이나는 클래스 영상을 보기도 했고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긴 한데요. 아프리카는 지리의 축복과 저주를 모두 받은 곳이래요. 이 대륙은 대부분 지역의 기후와 지형이 농사나 운송 같은 일에 맞지 않고 천연 자원들은 풍부하지만 외국에 약탈당하곤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아프리카 대륙의 땅의 모습인데요. 지금 아프리카의 진짜 크기라고 나와 있죠. 아프리카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대요. 우리가 흔히 보는 평평한 세계 지도로 보면 아프리카는 미국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은 3배나 더 크다라고 해요. 아프리카에 미국, 인도, 중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영국을 다 넣어도 동유럽 대부분을 위한 공간이 남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동그란 지구를 이렇게 직사각형인 평면 지도로 옮기다 보면은 아무래도 고緯도 지방은 조금 더 실제 크기보다 크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위도에 위치한 아프리카 같은 대륙은 그대로 실제 크기가 비슷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저위도에 있는 지역이 실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몇 가지만 좀 훑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봅시다. 아프리카 연안은 대체로 완만하고 매끈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천연 항구가 별로 없대요. 한마디로 수심이 얕다는 거죠. 그래서 큰 배들이 정박하기 어려워서 교역이 힘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현대기술의 도움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항구들을 지었지만 예전에는 큰 배들이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와 교역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고,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 즉, 아시아 대륙인데, 여기 이 엄청난 대륙 사이에 엄청난 얇은 바닷길이 지금 보이죠? 자, 이걸 바로 수에즈 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날마다 세계 무역량의 8%가 여기를 통과한다고 해요. 이 좁은 길로 세계 전체 무역량의 8%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인 거죠. 이 운하가 개통된 게 바로 1869년인데 그 전에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배들은 이렇게 쭉 돌아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고 난 뒤부터는 여기를 통과하면 되니까 약 7,000km를 항해하는 것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 봅시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는 내륙에 갇혀 있대요. 따라서 국제 교역을 하기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식량 자원이 많지도 않아서 아프리카 해안의 나라들은 대부분 내륙 국가들보단 더 잘 산다라고 해요. 여기 봅시다. 아프리카는 천연 자원이 풍부해요. 대표적인 게 보석의 원석, 다이아몬드 같은 걸 얘기하겠죠? 금, 은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컴퓨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귀금속도 생산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네 번째로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루에 200만 배럴씩 뽑아낸다라고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앙골라도 원유의 반 이상을 중국에 수출할 정도로 굉장히 원유 생산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앙골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흔히 남아공이라고 부르죠. 아프리카에서 보면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금과 은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아무래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끝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온대 기후에 속하죠. 그래서 땅과 기후가 다른 나라들보다 농사 짓기에 훨씬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기가 적기 때문에 다른 아프리카 지역보다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의 위험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은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흙이 메마른 데다가 자주 가뭄에 시달리고요. 하지만 운이 좋은 지역들도 있긴 하는데 이 나일강 계곡은 전 세계에서 매우 비옥한 농경지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나일강은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쭉 이게 바로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나일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지리의 방해라는 주제예요. 굉장히 지리적으로 안 좋다는 의미겠죠? 자, 단절된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는 특히 남아프리카는 여기 세계에서 가장 큰 사하라 사막, 그다음 뭐 사헬 지역, 인도양과 대서양 때문에 다른 세계와 거의 단절되어 있어요. 여기 대서양, 인도양 보이시죠? 새로운 사상과 기술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전파되고 있었지만 남쪽의 아프리카로는 수백 년 동안은 여기는 퍼져나가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단절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농사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 다른 지역들의 초기 인류는 농사 짓는 법을 발견한 뒤에는 한 군데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옮겨 다니지 않는 건데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은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밀림 있죠. 늪지 있죠. 사막으로 뒤덮여 있어서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기 어려운 지역이 너무나 많고, 게다가 폭우가 내리는 우기, 가뭄으로 말라붙는 건기가 반복되는 기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바나 기후라고 알고 있죠. 이런 기후들이 많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야생동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동물들은 대체로 위험하대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마나 코끼리, 사자 등의 공격으로 죽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동물은 바로 모기입니다. 자, 말라리아나 황열병 같은 질병을 퍼뜨려서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데 이 말라리아로 죽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해마다 수십만 명에 이를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여행하기 전에 항상 그 말라리아 예방주사를 맞고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물길이 될 수 없는 강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강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도 물건도 강을 따라 이동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몇 킬로미터마다 바로 폭포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이 강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오가면서 무역을 했는데 중간중간 폭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역하기가 불가능해서 마을들이 서로 단절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리적으로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불행이죠. 조각난 대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노예 무역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땅입니다. 유럽의 아프리카 점령으로 노예 무역이 성장을 했어요. 한마디로 노예를 사고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듯이 노예선에다가
빽빽하게 노예들을 태워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실어 날랐고요. 이 노예가 된 아프리카 사람들은 비참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빼앗긴 천연자원. 아무래도 아프리카 땅은 이제 천연자원이 풍부한데 유럽이 아프리카 땅을 이제 식민 지배하면서 이러한 천연자원들을 이제 모조리 다 가져가죠. 대표적인 게 벨기에. 벨기에 왕은 이제 콩고를 이제 식민지를 삼으면서 이제 고무를 굉장히 집착을 했다고 해요. 고무 사업에. 왜냐하면 벨기에 자동차 산업을 키우려면 이 타이어를 만들 때 필요한 이제 고무가 많이 필요했는데 이 콩고에는 굉장히 이 고무가 풍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본 것처럼 이제 고무 생산을 위해서 여성이나 이제 아이들이 많이 동원이 됐는데 하루에 이제 정해진 양을 채우지 못하면 굉장히 가혹한 그런 행위가 이어졌었죠. 그 다음에 케이크 자르듯 나눠 먹는 땅. 이제 유럽 강대국들은 아프리카의 자원만 훔친 게 아니라 이 제멋대로 이 대륙을 조각조각 나누었어요. 그래서 유독 다른 대륙에 비해서 이렇게 누가 자로 그은 듯한 그런 이렇게 국경선이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새로 그어진 국경들 때문에 마을들이 나뉘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자유롭게 오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마을이었는데 유럽 국가들이 제멋대로 그은 국경선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다른 나라가 된 거죠. 이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도 나타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여기 부룬디. 얘는 투치족과 그 다음에 후투족이 있었는데 이 후투족이 굉장히 다수인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독일이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 투치족에 권력을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항상 후투족은 불만이었는데 이제 독일이 이제 식민 지배를 끝내고 돌아가면서 이 투치족에 대한 불만이 이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놔뒀어야 될 거를 이제 유럽 강대국들이 이렇게 국경선을 제멋대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많은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오늘날 아프리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 굉장히 높은 건물이 많이 있죠. 누가 봐도 도시의 풍경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극복하기 어려운 지리뿐 아니라 자원과 사람을 착취한 강대국들의 간섭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도 물론 식민주의가 빚은 문제들이 많고 내전 지역들도 많지만 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의료와 교육 수준이 점점 나아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제 자기네 천연자원을 이제서야 스스로 챙기게 되었어요. 광물과 원유와 지하자원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좀 더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고요. 아프리카 도시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케냐의 나이로비나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같은 도시들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오늘날의 아프리카의 모습이라고 해요. 자, 아프리카 부분은 이제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아프리카의 내용에 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좀 이따 봅시다.